미국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간 무역 갈등, 중동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에 움직이는 양상인데요. 전날에 공개된 FOMC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인내심 문구가 삭제되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WTI는 5.8%나 치솟은 56달러 88센트에 거래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이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보다 6천 건 줄어 21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15일 마감된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2만 건보다 4천 건 더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중국산 자사의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사의 기여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도 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논평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상품 3천억 달러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관세가 에어팟, 애플 TV, 배터리, 부품 등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관세 인상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1시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인터넷 창구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따로 개인적으로 1대1로 프라이빗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많이 업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코너 바이 코너로 매일 업로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큰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중동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증시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 쪽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 100%에 조금 더 베팅을 하면서 또 한 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세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어제보다는 더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0.9%에서 1%가량 오르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74%가량 오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데사 바이오텍입니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치료제를 임상 중인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FDA로부터 이제 후보 물질인 EB01에 대해서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75%가량 올랐고요. 오늘 7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IPO를 거쳐서 오늘 상장이 됐는데 67% 그리고 48%가량 올랐네요. 퍼스널리스 이 기업은 암 유전체약 전문 기업인데 오늘 신규 상장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용 이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회사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라는 기업인데요. 역시나 오늘 신규 상장했고 12달러가량 오르면서 38달러 6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특징주까지 알아봤는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 그리고 금 가격은 말 그대로 급등한 하루였는데요. 어떤 이슈가 반영됐던 걸까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0.94%의 상승폭이었고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S&P 500지수 0.95%, 나스닥 역시 8,000선 위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0.8%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보다 극적으로 FOMC의 결과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7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G20에서 만난 미국과 중국이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오늘장을 정리해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새롭게 나온 이슈를 보시면 경제 지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 좀 양호하게 나왔지만 우려를 살 만한 지표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6월 분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16.6에서 0.3%까지 추락을 했고 시장 예상이었던 9.3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와서 이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를 살 만했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쪽으로 믿음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호재성 그 흐름이 너무나도 짙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만큼 경계감을 가질 만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크게 주식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요. 잠시 후 후반부의 유가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 미국 시장 자체에서는 큰 흔들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 크게 반영한 미국 3대 지수 살펴보셨네요. 유럽 보겠습니다. 자, FOMC 어제 반영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장 반영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기조가 뚜렷했는데요. 범유럽 지수 0.39%,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에 이어서 영란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은 힘들 것이다. 완화적 또 한 번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영국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0.28% 종가를 형성했지만 이 이후에 영란은행의 결정 이후에는 0.7%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오름세, 이 중에서 업종 가운데서는 IT 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 보시죠.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보시면 0.6%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BOJ 쪽에서 나온 내용 큰 변화는 이전과 없었습니다. 필요할 시에 주저없이 통화정책 완화를 취할 것이다. 고민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 다시 한번 전달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비롯해서 종합권 증시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본토 증시가 2.38%나 그야말로 폭등에 가까운 강한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미중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슬며시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국제화된 기업 환경을 마련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한 점 역시 시장의 플러스 요소였습니다. 일본 그리고 중국 동반 상승한 어제였네요. 자, 이번 주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시장 안에서도 어제 결정을 내린 시장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고 그리고 필리핀 쪽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할 시에 완화책을 취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줬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주식시장 자체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선 반영된 측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주식시장 오랜만에 금융주 주도로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어제장에서 1% 플러스 기록했네요. 자,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어떻게 움직임 나왔을까요?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FOMC 이후에 급격한 반응 외환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96달러 선까지 내려간 달러 인덱스 확인해 보셨고요. 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부터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연출하던 WTI였었는데요. 특히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이란은 미국의 드론이 자신의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드론을 추격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양국의 긴장감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급격하게 이 유가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WTI 7월 만기였습니다. 7월 물가 같은 경우는 5.4%, 8월 물가 같은 경우도 5.7% 나란히 강한 흐름을 연출했고요. 브렌트 역시 중동 리스크 주목하면서 4.3% 올랐습니다.
금 가격 역시 연준 결정 이후에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상승 폭도 최근 중에 가장 뚜렷하죠. 3.6% 올랐고요. 은과 구리 가격 역시 동반 상승 1에서 3%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큰 그림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보셨는데요. 오늘 상품 시장 크게 뛰었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종목은 어떠한 등락 흐름을 왜 보였던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준 앵커와 이어서 함께 하시죠.